네, 북한 김정은 5차 핵실험을 실시했습니다. 네, 그 금요일이었는데요. 급박한 순간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몹시 어려운 상황에 빠진 것 같죠. 우리 측 모든 함대에 사격 레이더를 조준했습니다. 그게 정확히 무슨 의미입니까? 당장이라도 전쟁을 시작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전투가 시작되면 이길 승산이 막아낼 수 있겠습니까? 네, 저희 채널에서 여러 차례 강조해 드린 것처럼 북한의 5차 핵실험은 기존의 4번의 핵실험과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첫 번째 핵실험보다 폭발 규모가 10배 이상으로 커졌습니다. 북한이 거의 핵탄두를 소유하게 되는, 핵미사일을 가지게 되는 그런 완성 단계에 와 있는 건데요. 그런 피해에 우리 국민들 너무 둔감한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이정원 편집위원님. 이번 북한의 5차 핵실험이 히로시마 핵폭발과 유사하다고 그렇게 하는데요. 히로시마처럼 상공 500m에서 핵폭탄이 터지면 피해가 도대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서울 상공이요? 네. 뭐 다 죽었다고 생각하셔야죠. 뭐 그걸 뭐 굳이 설명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전쟁 끝, 게임 체인저 끝입니다. 네. 서울에 1000만 이상의 국민들이 살고 있는데요. 네. 거의 다 피해를 보게 됩니다. 네, 뭐 우선 그걸 떠나서요. 사람이 죽고 다치는 걸 떠나가지고 EMP 효과가 있어가지고 네. 아마 많은 분들 통장에 넣고 있는 돈들이 되게 은행 스마트 거래하시죠. 그런 것부터 다 다운되고 그다음에 C4I 체계가 안 돌아가서 군에서 지시 명령을 내려도 작전이 안 되고 뭐 엉망진창이 될 겁니다. 네. 저희 심정숙 앵커가 그럼 서울 상공에 정말 북한 핵폭탄이 떨어졌을 때 어떤 피해가 오는 건지 영상으로 한번 구성해 봤습니다. 설명 들으시겠습니다. 네, 1998년도에 미국 국방부가 용산에서, 자, 여기 용산 한번 주십시오. 용산 상공 500m에서 만약에 핵폭탄이 터졌다. 그랬을 때 어떤 피해가 있을지, 자, 여기 용산인데요. 여기 미군, 주한미군 기지가 있고요. 우리 한국 국방부가 있는 곳인데 1km 반경에서 이제 모든 건물이라든지 사람들이 용해되는 그런 결과가 온답니다. 그냥 뭐 이렇게 탄다던가 화상의 사원이 아니라 용해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1.5km 반경에 있는 이태원이나 뭐 이런 데쯤이 아마 여기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는 사람들이 전신 화상을 입는 그런 피해를 입게 된다고 하고 1.8km 반경에서는 전신 2도 화상을 입고 마찬가지로 건물 대부분이 완파되는 그런 결과가 온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4.5km까지도 이 피해가 간다고 합니다. 4.5km에 우리 뭐가 들어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4.5km에 서울역도 들어가고요. 시청, 남산, 그리고 강남도 무사하지 못합니다. 국립서울현충원, 그 다음에 버스터미널과 반포대교. 이 배경까지 아마 여기 국회의사당 쪽은 조금 비껴나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까지도 건물이 완파된다든지 화상을 입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최소 만약에 정말 용산 위에 떨어진다면 생각하기조차 싫지만 즉사하는 사람이 40만 명에 이르고 그 밖에 후폭풍 때문에 사망하는 사람이 60만 명이 넘을 거다. 이런 결과를 미국 국방부 시뮬레이션에서 나타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위협이 지금 현존하는 우리 위협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네, 김기호 교수님. 예. 미 국방부 시뮬레이션 결과 62만 명이 사망한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네. 근데 이게 핵폭발이라는 게 저희가 뭐 좀 상상하기가 어렵지만 보통 그냥 어떤 수류탄 폭발이나 여러 가지 사고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핵폭발이 일어날 때는 100만 분의 1초로 기폭 고압을 때려줘야 핵분열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 건데 네. 핵은 크게 3가지가 위험합니다. 네. 첫 번째는 태양열보다 더 무서운 고열이 있고요. 두 번째는 영화 해운대 보셨겠지만 지난번 동일본 대전 때 쓰나미 막 밀려오듯이 폭풍같이 고열이 몰려오는데 방금 말씀하셨지만은 이게 그냥 그 안에 있는 사람이나 동물 이런 거는 타 죽는 게 아니라 그냥 녹아버립니다. 녹아서 문드러져 버려요. 용해라고
정말 정확한 말씀을 네. 하셨거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여기 열과 폭풍이 안 나오는 가장 두고두고 오래가는 게 방사능 낙진입니다. 네. 방사능 낙진이 사람에게만 오염되는 게 아니라 토양, 물, 뭐 모든 물체에 되니까 또 사람을 한번 이게 오염돼 버리면 또 유전까지 돼 버립니다. 그렇죠. 기형아도 낳고 체르노빌 원전도 지금까지 고생하고 동일본 뭐 이상한 고기들이 잡히고 그런 게 그거 아닙니까? 네. 그러다니까 이거는 그리고 아까는 1998년 미 국방성 시뮬레이션인데 네. 최근에 시뮬레이션 한 거 보니까 더 핵무기가 정교해져가지고 네. 1차로 300만, 2차로 또 거의 600만 명이 바로 사망하는 걸로 나와 있더라고요. 1차로 600만 명이요. 예, 예. 근데 요거 하나는 좀 아셔야 되는데요. 네. 지금 서울에 콘크리트 건물이 매우 많고요. 네. 그래서 좀 물론 저게 터지면은 많은 사람이 죽고 사망합니다만은 이 건물 자체가 차폐 효과가 있어서 네. 후반부에서는 그렇게 많이 죽지는 않을 겁니다. 서울의 인구 밀집 지역이지만은 저 차폐 효과가 좀 있기 때문에 많이 죽지는 않는데 하나 제가 두려운 거는 네. 그 폭발력 때문에 이 서울의 많은 건물이 유리로 돼 있죠. 유리가 굉장히 비산하면 날아다니면서 사람을 찌를 겁니다. 네, 여성원 변호사님. 네. 리포트에도 나왔지만요. 이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둔감한 이유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주 아이러니컬한 게 네. 이런 네. 북한 핵실험하거나 미사일 발사하면 외국 언론에서는 난리 납니다. 그렇죠. 근데 한국은 아주 평온해요. 네. 당사자인 한국은 그게 불가사의한 건데 제가 몇 가지 원인이 있다고 보는 게 아까 네. 리포트에서 말했지만 네. 북한이 여러 차례 핵실험을 했지만 핵실험을 그쳤다. 우리 국민들이 저 또 실험한 거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다음 또 이건 뭐 그런지 모르지만 진보 정권 여기서 그 북한을 주적이 아니라 그러고 네. 오히려 북한은 우리와 함께 살 사람들 그러면 과연 그런 북한이 우리를 갖다가 같은 민족인 우리 그 남한을 그 이렇게 전쟁의 소용돌이를 엮겠느냐 네. 그런 그 희망 섞인 이런 걸 계속 심어줬죠 진보 정권에서 네. 노무현 정권까지 그다음 또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국민 스스로 어떤 북한의 핵기업에서 하나하나 이렇게 민감하게 하다 보면 자기 생활을 못 할 거예요. 네. 뭐 당장 미국으로 뭐 이민 가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이제 그 사람이란 게 어떤 그 위협에 대해서 자기가 살고자 하면 그 위협을 축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축소해야 자기가 살죠. 네. 그걸 계속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큰일 났다 이렇게 하면은요 못 살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심리상 그렇고 저는 길 가다가 개미들이 많이 모여 있는 걸 보거든요. 네. 사람이 위로 지나가도 전혀 위협을 못 느껴요. 그러니까 보는 시야가 적으면은 이게 그 위협을 안 느끼는 거죠. 밖에 있는 사람은 분명히 위협으로 보는데도 그런 요인이 있다 봅니다. 네, 이렇게 우리 국민들 점점 무뎌져 가고 있는데요. 정부도 좀 나사가 풀려 있었던 것 네. 같습니다. 오늘 나온 보도에 따르면요. 미국이 뭔가 북한이 이상하다, 풍계리에서 핵실험을 할 것 같다는 정보를 아마 하루나 이틀 전에 한국 그리고 일본에 통보를 했다는 것 같습니다. 통보를 했는데 다만 9일날 핵실험을 할 것 같다는 얘기는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은 뭐 이렇게 정부가 경계 태세를 들어간 것 같은데 우리 정부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시겠지만 총리와 통일부 장관이 다 어디 지방에 가고 있었죠. 그래서 저희가 그날 상황을 한번 되짚어 보니까요. 북한이 핵실험을 한 게 한국 시간으로 9시 30분입니다. 북한 시간으로는 9시죠. 그리고 정부의 NSC가 황교안 총리 주재로 열기까지 90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핵실험을 하고 바로 1분 뒤에 기상청이 지진파를 감지했고요. 9시 50분, 그러니까 20분 뒤에 국방부 합참 초기 대응반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로 NSC가 청와대에서 열기까지 90분이 걸렸다고 하는데요. 이정훈 의원님, 네. 90분 네. 어떻습니까? 너무 긴 시간 아닌가? 길죠. 네. 이게 결국은 이제 우리 모든 분들이 늑대와 소년의 효과를 아주 착실히 수행하고 계셔서 그런데 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좀 반문을 하고 싶은데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핵실험한 것 같고 또 우리가 액션 계획도 없고요. 액션을 뭘 할지도 모르겠고 지금 막연히 비가 오면 비가 오는구나 비 맞고 눈이 오면 눈이 오는구나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거 단단히 조여지지 않으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럴 때 가령 핵실험했을 때 민방위 훈련 딱 눌러갖고 상당히 위급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수들이 있는데 아무것도 안 움직였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도 반문하고 싶습니다. 네. 어쨌든 우리 정부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양욱 위원님? 결국은 우리가 컨티전시 그러니까 이런 비상사태가 일어날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준비를 차분차분 해놓고 네. 그러니까 정부 혼자만 갖고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국민들에게 전파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지 상황이 인식이 되는 거고요. 우리가 그렇게 그동안 수많이 아까 민방위 훈련 말씀하셨는데 민방위 훈련 여러 차례 하면 뭐합니까? 계속
공습 경계 경보입니다. 공습 얘기만 합니다. 네. 지금 사실은 지금부터는 뭐냐면 다음 민방위 훈련부터는요. 이제 핵 상황에 대비한 경계 경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전부 그냥 지상에서 차 세우고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전부 뭐 예를 들어서 인근 빌딩의 지하로 내려가거나 지하철로 내려가거나 해서 거기서 들어가면서 아 이게 정말 핵 공격이 날 때는 우리가 이렇게 대피해야겠구나. 네. 몸에도 익히고 그다음에 실제 상황이 이렇다라는 것을 좀 느껴야 되지 않겠느냐. 네. 여기서 모든 게 시작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는 이런 문제가 가장 큰 게 뭐냐면은 지금 뭐 5번째 차례 핵실험을 했는데 아 그냥 하나보다 나의 생활에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거는 정부가 교육을 하고 뭐 한다고 해서만 되는 부분이 아니라 네. 우리 국민이 그야말로 성숙한 시민의식이 돼야지 이런 부분들을 인식을 하고 스스로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네. 이제 요즘 누가 정부 얘기한다고 그 말 듣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네. 스스로 그런 부분들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고, 네. 저는 그런 과정에서 굉장히 언론의 역할도 중요한 것이 네. 이 위협이 정확히 무엇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더라도 네. 계속적으로 알려야 하는 그런 좀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기에 대해서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네. 민방위 훈련 말씀하시는데 우리 지금 국민 중에 방독면 제대로 쓸 줄 아는 사람 몇 명 있을까? 그러게요. 군대 갔다 온 저도 지금 다 잊어먹었는데 그러니까 민방위를 공습 경보만 울릴 게 아니고 네. 방독면 우리 예산으로 있죠. 방독면 구입해가지고 국민들 나눠주고 있죠. 특히 서울만이라도 네. 방독면 쓰는 요령이라도 가르쳐주는 진짜 실질적인 민방위 연습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올 여름이 무지하게 뜨거우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저 매일 스마트폰 국민안전청가 삑삑 해갖고 했는데 더위보다 매천도 폭발나는 핵폭발 실험할 때는 그거 안 알려주고 네. 예? 그러면 당연히 그 민방위 훈련도 하게 되고 네. 또 국가지휘시설은 화생방 대피시설이 돼야 되는데 네. 그런 건 점검 안 하고 네, 네. 이 현존하는 위협이 됐습니다. 정말 머리에 핵을 이고 산다는 말이 상투적인 말이 아니라 현실이 됐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어쨌든 나라가 있어야 우리가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대응 과연 어떤 건지 한번 상세히 저희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